요걸로 해야겠다. 좀 안 좋아서 다시 녹음할게요. 인도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도가 굉장히 전통적인 문화랑 무질서한 문화가 섞여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딱, 약간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오리엔탈적인 막, 그냥 인도만 떠올린다고 해도 어떤 막 사원, 이제 요가, 뭔가 그 힌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이고 뭔가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 플러스 하나랑, 인도 타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와놓고 차가 늦었어 이렇게 약간 무질서한 것까지 이제 약간 조금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게 보다도 조금 반대적인 어떤 성질이 있는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있는 그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굉장히 정통적인 문화만 만약에 따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삶에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뭔가 종교만 따르고 막 그렇게 가면 마치 내가 수행자로서 어디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바라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문화와 또 그렇지만 또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가 잘 돌아가게 하게끔 현세적인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 세속에서 벗어나는 거 수행하고 이런 거랑 이런 지금의 나의 현생을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그것들을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경전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인도에선 이런 경전이 좀 생겼나 보다라고 저는 조금 문화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성경적인 느낌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면서 그 영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지만 그 내용 그 깊은 곳에서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용만 들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설하는 수업을 이제 좀 만들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이론적인 거를 막 이런 걸 다 나갈까 했었는데 그러면 그냥 머리만 아픈 것 같아서 이 내용 속에서 이 바가바드기타 내용 속에서 적절히 튀어나올 때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나가 볼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바가바드기타를 왜 성경 공부 진짜 하듯이 바가바드기타는 그냥 읽는 것만 서로 같이 하는 것도 많이 모여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안 읽고선 이 설명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심플하고 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좀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풀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도 제가 다 한 번씩 읽고 중간에 계속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우리 시작해 볼게요. 제 1장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이 전쟁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리타라슈트라가 말합니다. 산자야. 이게 산자야가 이제 신하 이런 뜻이에요. 아마 뒤에 여기 글씨 옆에 숫자 써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뒤에 보면은 그 단어들을 좀 풀어놓은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야여. 내 아들들 판두의 아들들이 법과 정의의 성스러운 땅 쿠르들판에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산자야가 말합니다. 두로다나 왕은
판도의 아들들이 전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 드로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늘어선 군대를 보십시오. 선생님의 뛰어난 제자 두루파다의 아들이 지휘하고 있는 판도의 아들들의 군대입니다. 저기에는 유유다나, 비라타, 위대한 전사인 두루파다, 드리슈타케투, 체키타나, 카시족의 용맹스러운 왕 푸르지트, 군티보자, 황소 같은 사이바, 힘이 넘치는 유다바누, 용맹스러운 우타마우자스, 수바드라의 아들, 그리고 드라우파디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비마와 아르주나 못지않는 전사들이자 뛰어난 활잡이들입니다. 모두 막강한 장수들입니다. 두 번 태어난 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시여. 우리 편에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습니다. 뭘 설명을 할까? 이 두 번 태어난 분은 이제 약간 이것도 인도의 문화인데 그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스러운 줄을 두른 사람을 이렇게 고위 멤버를 표할 때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것도 뒤에 어차피 풀이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비롯하여 비슈마, 카르나, 붙었다 하면 이기는 크라파, 아슈바타마, 비카르나, 그리고 소마타다의 아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많은 용사들이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비바가 지휘하고 있는 저쪽 군대보다 비슈마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편이 훨씬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수의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비슈마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두류다나의 말이 끝나자 그의 기운을 붙돋으려고 쿠르족의 우두머리인 비슈마가 사자호를 바라면서 소라다파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나팔과 뿔나팔과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흰말들이 끄는 튼튼한 전차 위에 서 있던 크리슈나와 아르주나도 신성한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슈나 아르주나가 나오네요. 이 바가바드 기타의 책은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들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크리슈나는 악마 판차야나의 뼈로 만든 핀차야나라는 나팔을 불었고 아르주나는 인드라 신에게 받은 데바다타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용맹스러운 비마는 큰 나팔 파운드라를 불었습니다. 쿤티의 아들 유디슈티라 왕은 아난타 비자야를 불었고 나콜라와 사이데바는 수구샤와 마니푸슉 파카를 불었습니다. 최고의 활잡이인 카시족의 왕, 위대한 전사 쉬칸디, 드리시타튜나, 비타라, 백전불굴의 사트야키, 두루파다, 드라우파디의 아들들, 그리고 억센팔을 지닌 수바드라의 아들도 각자 자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며 두류다나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었고 용맹을 상징하는 원숭이 신 하누만이 그려진 깃발을 나리며 전차 위에 서 있던 아르주나가 적진을 향해 활을 쏘려다가 크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나여, 전차를 양군 진영 가운데로 모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드리타나 슈투라의 사악한 아들 두료다나를 위해 싸우려고 모인 싸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그 서로의 대화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에서 여기서 이제 둘의 관계가 첫 드러납니다. 뭐냐면 아르주나는 전사예요. 전사이기 때문에 전진해서 싸우려고 이제 앞장서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슈나는 마부예요. 이 전사의 마찰을 끄는 마부예요. 그렇게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둘의 관계가 전사와 마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사와 하나의 그 수련자와 수행자와 그의 스승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끌어져 올라올 거예요. 아르주나가 이렇게 말하자 크리슈나는 번쩍이는 전차를 양군이 포진하고 있는 한복판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두료다나 편에 포진하고 있는 비슈마와 드로나와 여러 장군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지점에 서서 아르주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쿠르족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아르주나는 친척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 스승들, 외가 쪽 아저씨들, 형제들, 아들들, 손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장인과 친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르주나는 깊은 슬픔에 젖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 크리슈나요. 싸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친구와 친척들입니다. 이것을 보니 맥이 빠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몸이 떨립니다. 소름이 끼치며 머리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하고 손에 힘이 빠져 활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크리슈나여,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번 싸움에서 이겨서 왕국을 차지한다고 한들 친척과 친구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크리슈나여, 왕국도 필요 없고 즐거움도 다 필요 없으며 이 마당에 왕국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즐거움은 또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스승과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들, 할아버지와 손자들, 삼촌과 조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크리슈나여,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3개의 지배가 된다고 해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권을 위해서 친족들과 친구를 죽여야 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르주나가 굉장히 크리슈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지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구절에서부터 이 구절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이 싸우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전쟁의 진짜 현실 상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하고 또 내용을 들어봅시다. 단지 이 전쟁이 그냥 어떤 싸움이 일어난 전쟁인 줄 알았는데 바가바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단순히 어떤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외적인 이 형상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을 표현한 거였다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전쟁이라고 했던 게 생각해보니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
내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쟁을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어디에 그런 게 스며 있냐면, 지금 아르주나가 굉장히 번뇌하면서 난 나의 가족들을 죽일 수 없어, 나의 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들을 못 죽이겠다고 전쟁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그러면 친족이 아닌 자들은 죽여도 되나요? 친족이 아닌 자들도 사실은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에고에서의 계속 장난인 거예요. 내 에고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가족들을 죽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죠. 나 자신. 그리고 누군가,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게 되게 다 에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에고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분 있으실까요? 에고? 채빈님 모르겠어요? 잘 알 텐데. 공부 많이 하신 분? 에고는요, 이 에고의 장난에 대해서, 에고의 장난, 에고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이 서두가 굉장히 시작됐기 때문에 에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대상에 반응을 해요. 상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장소,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랑 아닌 대상. 그리고 또 하나는 아상. 내가 만든 상. 아상이 그냥 영어로는 I shape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만든 상.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쓰죠. 가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들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에고들이 있어요. 수도 없어서 사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서의 나가 있고, 또는 저는 요가를 가르치니까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가 하는 사람이니까 막 난 채식한다고 말하고 싶고, 화가 나는데도 막 속에서는 막 화가 막 불뜯는데, 아 맞다, 나 요가 선생님이니까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겠지? 안 좋게 생각하겠지? 막 이런 어떤 상들이 있잖아요. 나의 상. 내가 누군가의 아내? 그래서 나는 누가 봐도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고, 뭐 내가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후배가 있어? 그럼 저 후배가 나한테 굉장히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으면 하는 어떤 또 그런 상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된 게 어떤 직업이나 어떤 모습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에고가 다양하게 많냐면, 식당에 가면 나는 꼭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데가 돼요. 근데 또 내가 서비스를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맞아지면 또 그때는 또 나는 참 서비스를 잘 주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나에게 만든 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갇혀서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나의 본연의, 나의 근원의 잠시만요. 줌이 갑자기 멈춰서서. 이거 혹시 끊어졌나요? 괜찮아요? 혹시 이거 제가 이거 아이디 빌려서 한 건데
이게 30분만 갑자기 되나 봐. 어쨌든 그 다시 주소 넣으면 다시 들어와 주세요. 그런 상들이 내 상들이 나를 굉장히 뒤덮어서 나의 그 근원과 본연의 모습도 모른 채 나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가의 경전이든 대부분 보면 에고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에고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고의 정복이라는 거는 내 에고를 다 없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내가 그러기 싫은데도 내가 이렇게 웃어야 되는 일도 있고 그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와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에고의 정복이라는 것은 그 에고에 휘둘려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에고의 정복이거든요. 에고의 정복이란 건 에고를 다 없애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생성되거든요. 내가 서울에선 이랬다가 제주에서 이랬다가 미국에선 이랬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 제가 지금 요강 5층에 있는데 1층만 내려놔도 다른 에고가 또 생길 거예요. 1층이 뭐야? 문이 열자마자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사라지는 존재는 제거의 대상은 아니에요. 에고는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에고랑 잘 살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르주나도 계속 그 자기의 에고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고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족들은 죽이면 안 되고 딴 사람은 죽이면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게 내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리슈나는 내면의 스승으로서 아르주나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나가볼게요. 오 크리슈나요. 큰 아버지의 아들들과 친구들을 죽이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악한 무법자라고 할지라도 저들을 죽이면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에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씻지 못할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저들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렇게 계속 에고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르주나가 지금 계속 에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슈나요. 드라타슈트라의 아들들은 모두 저의 친척입니다. 친척을 죽이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탐욕을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해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우리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문이 몰락할 것입니다. 가문이 몰락하면 오래된 가문의 법도가 사라지고 가문의 법도가 사라지면 온 가족 사이에 무법이 판을 치고 가문의 여인들도 본분을 잃고 타락하여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가문이 파괴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제사를 통해 하늘과 조상을 흠모하는 영적인 전통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족을 죽이며 결국 가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법도가 무너진 집안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권의 안락에 대한 욕심으로 친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차라리 드라타슈트라의 아들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 나를 공격하여 죽인다면 그게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산자야 신하가 말합니다. 양쪽 진영 가운데에서
슬픔에 사로잡힌 아르주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내팽겨치며 전차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1장이 끝나요.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하고 끝났을 일인데 계속 아르주나가 영적인 스승인 크리슈나에게 자신의 에고를 계속 드러내는 걸 막 내면의 에고를 마구 드러내면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드러내는 내용 속에 진짜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갈등이 생기고 뭔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도 찾고 그것이 옳다라는 걸 이유를 찾고 내가 안 할 이유를 찾고 뭐 하면서 계속 내 에고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싫어. 근데 저 사람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굉장히 매일 어떨 땐 거의 매 순간 그렇게 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런 전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지금 아르주나가 그 내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바가바드기타는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면적인 하나로서 시작이 되어서 이야기들이 계속 18장까지 가는데 이 하나의 어떤 내면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들 내가 계속 이렇게 내면에서 요것만치 내면에서 계속 그렇게 매번 돌아가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왔고 그것들이 어떻게 너를 괴롭히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로서 쭉쭉쭉쭉 이야기가 펼쳐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겪는 내면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도대체 이걸 보면 돼요. 내 내면에서 있었던 그 전쟁들 우리에게도 항상 있었잖아요. 내면의 전쟁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져 나갈까 되게 호기심 어리게 재밌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원래는 이 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지식적인 부분도 조금 많이 가기도 했는데 제가 그거는 필요하면 조금씩 들어갈게요. 좀 재밌게 가보고 싶어요. 오히려 좀. 그래서 첫 장 벌써 40분이 지나갔어요. 순삭이죠? 첫 주에 한번 그럼 그 축제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스바드 야야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항상 알죠. 에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에고들이 있는지를 그냥 한 주 동안 조금 들여다보고 올게요. 네, 에고. 저도 진짜 이 에고가 엄청 큰 어떤 생각보다 대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예시를 했던 거가 딱 생각나니까 다시 예시를 하자면 저 예전에 저 여기 바로 앞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등을 건너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바로 자전거 길과 인도길이 나뉜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자전거 길을 살짝 스치면서 인도길로 갔어요. 근데 뒤에서 나를 봤던 어떤 자전거 운전자가 내가 자전거 길이 살짝 걸쳐 있으니까 인도길로 빠지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인도길로 빠지면서 이제 겹쳐진 거지. 거기서 띵 멈췄어요. 그래서 나는 뒤를 이렇게 쳐다봤지. 내 속에서 에고가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게 탁 올라와요. 그리고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뭐가 끝났나 봐. 이거 다시 내가 따로 그거 해야겠다.
이게 문희님 거 아이디, 문희님이 선생님이어가지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무제한이래요, 아이디가. 그래요? 그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대? 그래서 빌려 썼는데, 이게 뭐가 끝났는지 어쨌는지. 내려갈게요. 슉. 제가 다 들어오시면 이게 제가 같이 수련하시는 분 중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선생님들은 이거 제한 없이 무제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주셔가지고 썼는데 뭔가가 뭐 이렇게 끊겼나 봐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있었구나. 제한이 좀 생겼나? 다시 설명해. 이게 제가 여기 수련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어서 선생님들은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아이디 빌려주셔가지고 썼는데, 뭐, 코로나가 끝나면서 뭔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주는 다시 이 준 문제는 제가 해결해 놓을게요. 죄송해요. 어쨌든, 시간이 한 30분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마주하자마자 에고가 또 올라온 거예요. 하나는 지고 싶지 않은 에고, 하나는 네가 옳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에고, 막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굉장히 에고를 많이 만나요. 또 다르게 제 이야기를 좀 크게 하자면, 예전에는 요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라는 걸 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에고인 거예요. 제가 뭘 더 알겠어요. 제가 안다라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전 안 게 아니에요. 아는 척만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뭔가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야 얘들아, 요가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다 막 아니란다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근데 나의 근원에서는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다는 걸. 듣는 쟤도 알고 말하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집에 딱 와요. 뭔가 불편해. 뭔가 되게 불편한데. 또 내가 그렇게 또 내 에고를 드러내면서 막 이러느냐고 너무 불편했구나. 근데 다음번에는 만나면 하고 있는 도중에 알아요. 나 또 그러고 있어. 근데 또 다음번에는 공부자들은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만나면 하기 전에 아는데 알았지만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기 전에 올라오는 걸 알고 멈춰요. 그 전에는 만나기 전부터 내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멈춰요. 이 알아차림의 힘이 되게 세지면서 나의 에고들의 움직임들을 내가 되게 잘 발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그것들을 했지만 생각보다 내 에고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고 is me, 나라고 생각하고 이미 있거든요. 내가 만든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가의 길 그리고 바가바드기타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은 또 다시 내가 얼마나 많은 나를 만들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발견해보고 올게요. 얼마나 많은 나를 만들었는지. 근데 아주 그냥 사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숙제이겠지만 많은 발견과 알아차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들은 자꾸 착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있죠? 뭐라 그러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에고라는 게 제가
제 성격상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 내성적인 분들한테는 그게 또 에고예요. 내가 오히려 지는 거. 내가 오히려 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내 에고예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에고예요. 왜냐면 더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에고들이 얼마나 많은 에고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에고들이 생겨나는 건 내가 원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국가에서 태어나겠다는 걸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유전자에서도 내가 요런 유전자만 있으면 좋겠네 하면서 만든 유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과 만들어내는 에고들도 생각보다 내가 원치 않게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 자신을 굉장히 비난하는 마음으로 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살았는가를 먼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느껴보자는 거. 그래서 몇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하나를 발견해도 돼요. 100개를 발견해도 되는데 그냥 한 주 동안 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나를 만들고 있었는지를 그냥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느껴봐라 하는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한 주 동안 그걸 얘기를 하고 뭐 수업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또는 수업 끝나고 가볍게 뭐 좀 쉐어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냥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에고를 한번 발견해보는, 알아차려보는, 내 삶 속에서 발견해보는 거를 해보는 거니까 해보고 나면 또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첫 장에서 아르주나가 지금 아르주나의 이 전쟁은 우리도 항상 하고 있는 내면의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내면의 전쟁이 그놈의 에고 때문에 엄청나게 커진다. 내가 너무 괴로워진다. 괴롭게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들게 하고 있다라. 내가 에고를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시도할 수 있게 한 주를 또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2장과 우리의 이야기와 또 2장과 함께 또 다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민님 아주 좋은 질문이죠. 민님이 아까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대요. 에고의 정복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땡땡땡. 땡땡땡이 뭐냐면 에고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고의 정복이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고는 주인도 아니고요. 왕도 아닙니다. 정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고를 쓰고 포기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자가 정복자겠죠. 조절자고 주인이 되겠죠. 이 내면의 주인은 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고를 내가 만약에 에고가 있다라는 걸 알면 선택할 수 있죠. 나 또 착하려고 했네? 내 착하려고 했던 에고. 할까 말까? 그건 누가 정해요? 내 내면에 있는 근원의 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고로 살아가고 있는데 에고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데 에고에 오히려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너 에고 너 더 이상 힘쓰면 너가 괴로워 멈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자, 그 근원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바가바드기타에서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드야는 이제 그래서
그 각자 개개인의 근원에 대해서 향해 가는 걸 했다면 이거는 이제 이 아르주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빗대어서 계속 나아가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가는 내용이랑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상이 지금은 이제 아르주나로서 나를 투영해 보는 거고 스바다야는 나를 계속 두고 이렇게 가서 깊게 좀 심층도 있게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 바가바드 기타도 역시나 우리 스바다야에 했던 것처럼 또는 요가 티피카 그리고 요가의 많은 경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에고의 정복자이자 몸과 마음의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깨달은 자, 해탈자가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근원으로서 그것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고 갈 수도 있어. 야, 뭔 소리야. 내가 나지. 내가 난데 내가 아니라니. 그 에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에고들을 만들고 있었는지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관찰할 수 있는 한 힘이 없는 이상, 그것을 또 조절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무나도 에고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제든 놓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에고들은 그것을 못해요. 무조건 갖거나, 무조건 내 말이 맞거나 이거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나를 만들고 있는지 그 에고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조금 더 느끼고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라도 저한테 뭘 던져주면 저는 그걸로 계속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주는 그렇게 좀 보내고 우리 또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50분이나 했어요. 늦은 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아르주나의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샨티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도 언제든 주셔도 괜찮아요. 저도 카톡에 또 올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샨티 나잇.